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자, 금일 여러분들과 살펴볼 내용은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나온 2020년 주택시장 전망보고서를 일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2020년도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주택을 연구한다라는 그 기관에서 이제 시장 전망보고서가 굉장히 쏟아질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쏟아지는 정보, 보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금일은 주택산업연구원 2020년 주택시장 전망보고서를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SBS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주택산업연구원에서는 내년도에도 서울 아파트 값은 오른다. 자, 그리고 이제 MBC에서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서울 아파트값 내년 1.2% 상승 예상을 하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내년에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한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오해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서울이 있고요. 경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인천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도권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도 있죠. 자, 수도권과 지방을 합쳐서 이제 전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금일 내용을, 헤드라인을 딱 보게 되면, 이 지방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도 아니고 경기권도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서울 지역에 국한돼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상승이다. 그러면 내년에 자, 이 지역적으로 따지지 않고 다 올라가는 걸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보고서를 보시거나 법률적인 안을 보실 때에는 좀 잘라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 지역이라는 거, 그 서울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보고서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올해 정부는 정말 많은 규제가 쏟아졌던 2019년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19년도 1월 24일, 그래서 이제 표준 주택 가격을 공시하면서 공시가격 형평성 및 시세 반영률 제고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자, 2019년도 5월 7일 주택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즉 3기 신도시를 발표했죠. 자, 그리고 2019년도 8월 12일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2019년 11월 16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규제가 나올 때마다 주택의 가격이 잡히기보다는 오히려 상승을 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규제보다는 시장의 힘이 강했다라고 보셔도 되는 2019년도 한 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주택 매매 가격은 작년 9.13 대책 정말 강력했죠. 그 후에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었지만, 자, 하락 전환하였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올해 하반기 하락폭이 둔화되면서 9월부터 상승세로 이제 전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강력한 정말 규제가 나왔는데 2019년도 12월 16일 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자,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기 수요 억제 및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담대 관리 강화, 종합부동산세율 상향 조정, 공시가격 현실화 제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규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자, 뭔가 원인이 해결될 수 있는 그 부분이 이 규제 체계는 안 남겼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그 줄기차게 여러 개의 규제가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잡히지는 않았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요번에 강력한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할까 이제 하락을 할까. 자, 그렇지만 이렇게 강력한 규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택산업연구원에서는 내년 그 서울의 주택 가격은 상승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시장의 힘이 더욱더 강할지 앞으로 이제 정부의 의지대로 이 규제가 시장의 힘을 누르고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참 지켜봐야 되는 자, 포인트라고 보여지는 2020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부동산 정책과 주택 그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살펴보게 되면 자, 2019년도 상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꾸준히 규제책이 나오고 대책이 나와도 주택의 가격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올라갔다고. 자, 그래서 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말 강력한 대책이었지만 자, 그래도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근본에 자, 12월 16일 대책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책이 나왔는데 왜 주택산업연구원에서는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할까? 특히 서울 지역이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찝어서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자, 이 주택시장 전망 여건 분석 요인 및 자, 주택가격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요.
자, 전반적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거래 시장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19년 상반기 대비 회복 추세이긴 하지만 제한적인 수준이고 전반적으로 거래가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건 맞다. 그래서 요 요인은 주택가격 상승률 요인의 마이너스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규 공급은 감소 추세에 있고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마이너스 요소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공급과 미분양에 관한 부분은 수도권과는 크게 연관성은 떨어지고 지방이 위험하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서울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 심리 형성.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자, 주택가격 상승하는 데 있어서 플러스 요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와 서울 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은 플러스다. 자,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와 주거 이동에 관한 부분인데요. 주택 대출 규제로 인한 주택 거래 및 주거 이동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서울과 수도권의 자, 그 주택 가격은 마이너스 요소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경기 둔화는 지속되고 있고 또 이제 올해 대비 경제 성장률은 소폭 개선돼서 자,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 재정 투자 증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내년이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거시경제 쪽으로 보게 되면 주택 가격 상승을 이끄는 요인으로서 거시경제는 플러스 요건. 자, 주택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 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 플러스 요건이고요. 경기 플러스, 인천 플러스입니다. 자, 지방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는 플러스인데 기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마이너스 요소다. 자, 입주 물량 18년을 정점으로 해서 2018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입주 물량은 감소하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18년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기 기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입주 물량,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한 입주 물량으로 놓고 보게 되면 매매 가격 쪽으로는 마이너스 요소고요. 전세 가격도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기 신도시, 자, 대기 수요로 인한 관망세가 좀 깊어질 수 있죠. 그래서 청약 통장이 증가하고 있다. 자, 이런 뉴스 보도도 많이 나왔는데 일단 그 강화와 지역 갈등, 그러니까 이제 그 관망세가 좀 강화가 될 것 같고요. 지역 갈등이 이제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에는 자, 마이너스 요소다. 3기 신도시가 발생되는 건. 자, 그리고 이제 유동성과 비대출 기반 수요. 그래서 풍부한 시장 유동성이 서울 및 일부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자,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에는 자, 플러스 긍정적인 요인이다. 자, 그래서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라는 거는 뭐 한국은행 총재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유동성에 관한 부분으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를 자, 얼마 전 보고서에서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현재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금리 자,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자,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시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건 일단 그 플러스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플러스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은 일단 보합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합.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의 상황은 보합. 그리고 또 이제 서울의 그 주택 가격은 자,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지금 보고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주택시장 전망, 그리고 이제 5대 영향 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서울의 주택 가격은 2019년 하반기 급등 현상은 조정되나 만성적인 서울 진입 희망, 대기 수요자와 누적적인 공급 부족, 자, 그리고 이제 심리, 그리고 이제 학군 수요 집중, 유동성 등 잠재된 상승 압력 요인으로 인해서 자, 매매 가격이 1%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아파트 1.2% 정도 상승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울의 아파트는 내년에 1.2% 상승. 자, 그리고 이제 서울의 주택 가격은 전반적으로 1% 정도 상승한다. 자,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 부족, 그 다음에 학군 수요, 뭐 요즘에 이제 교육 를 개편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이제 서울 진입에 대한 대기 수요의 로 인해서 이제 상승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수도권 시장의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 서울 수도권에 집중된 정책 규제의 영향으로 자, 올해 말에 빠른 상승 속도로 자, 일정 부분 조정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요
우리가 최근 한 두 달 사이에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자,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요번 규제로 인해서 일단 일정 부분은 급등했던 가격이 좀 조정될 것으로 보는 게 주택산업연구원의 시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지방의 아파트 시장은 대전, 대구, 광주 등 일부 지방광역시에 신규 공급과 가격 변동을 주도하고 있다. 자, 다만 2020년도에 지방광역시입니다.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신규 공급이 예정되어 있고, 자, 지방광역시의 가격 상승폭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래서 이제 상승은 하는데 일단 상승분이 이전 같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상승폭이 좀 축소된다. 어디가요? 지방이 아니라 지방광역시라는 거, 예, 좀 여러분들께서 국지적으로 좀 구별해서 이 자료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택거래 전망. 그래서 이제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는 약 81만 건 정도가 2020년도에 자, 거래 건수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제 올해 대비 약 8% 정도 증가가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2019년도 올해 거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견조한 거래시장 회복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요. 자, 올해도 거래가 그렇게 많았던 2019년도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 거래가 좀 늘어나는 81만 건 예측하고 있는데, 자, 올해 상대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좋아 보이는 거지 거래가 확 늘어나는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예전이 예년 대비 거래가 적은 수준이다. 적은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출 조세 규제 강화로 수요자의 주택 거래 및 자, 주거 이동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요번 대책을 보게 되면 정말 이사하기가 힘들어지는 실수요 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거 이동 정상화를 위한 규제 개선 요구가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주택 공급에 대한 전망입니다. 그래서 시장 인식, 공급 물량 추세, 택지 공급 현황, BSI 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0년도 주택 공급은 올해 대비 10%에서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020년 주택시장 5대 영향 요인 및 자, 특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5대 영향 변수로는 첫 번째 주택 관련 대출 규제고요.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세 번째 금리, 네 번째 거시경제 여건, 다섯 번째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제로 자, 지금 주택시장 5대 영향 변수로 꼽은 자, 주택산업연구원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과잉 공급 요인에 의한 가격 하락 위험은 비서울 지역에서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비서울 지역,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던 부분이 크게 둔화가 된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폭이 줄어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유동성 영향력 확대, 정부 규제 정책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로 주택시장 불안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주택시장은 자, 안정화가 된다, 불안하다, 불안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일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가 종료되는 2020년 2분기가 변곡점이 될 수 있을 만큼 자, 안정적인 서울주택시장 관리와 꾸준한 서울시 주택 공급 그리고 경제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대출 조세 정책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내년에 그 6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이제 중과세 배제가 되고 또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이제 적용이 되잖아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보유한 물건에 관해서만 자,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시점이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공 물량이 2018년도 자, 정점으로 해서 2년째 감소하고 있고요. 주택가격 하락폭 둔화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2020년도에는 그동안 강력한 시장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던 과잉 공급 이슈가 크게 해소가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서울주택 시장 진입, 희망 수요, 특성 변화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주택 공급이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서울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서울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그 심리적인 요인이 앞으로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가격적인 요인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자, 변수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주택시장 관리 시 전국적으로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은 다르고요. 자, 지방도 지방광역시와 기타 지방의 상황이 매우 다른 만큼 이에 대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서울, 인천, 경기, 그래서 이제 수도권과 또 이제 지방에서도
광역시와 기타 지방의 상황이 매우 다르게 국지적으로 개별적으로 자 움직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판단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자, 그 외 지방에 대해서는 상승한다라는 말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헤드라인 그대로 믿고, 아, 내년에도 상승을 하겠구나. 자,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좀 곤란한, 자,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좀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특히 기타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이미 4년째 하락을 보이고 있어 지방의 공급 물량에 대한 수급 분석을 통해서 시장을 점검하고 미입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하다. 아직까지도 위험하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나온 2020년 그 주택 전망 보고서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다음번에는 다른 기관에서 나온 예측 자료를 하나 볼 거예요. 근데 지금 시점이 여러분들 그러한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각각의 원인과 그 전망치를 내는 데 있어서는 각각의 원인과 이유가 근거 있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을 때, 아, 이건 맞는 것 같아, 이건 좀 틀린 것 같아, 좀 뭔가 여러분들께서 그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이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이렇게 상승한다라는 주택 전망 보고서도 볼 필요가 있고요, 하락한다라는 주택 전망 보고서도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보다 보면은 중복되는 내용이 있고요, 또는 뭔가 교집합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로 좀 알짜 정보, 핵심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잣대로 좀 기준으로 놓고 주택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일 여러분들과 이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일부 발췌해서 봤는데요.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택산업연구원에서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내년 좀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광역시와 지방의 흐름은 다르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서도 일단 국지적인 면에 의해서 자, 경기 일부 지역 또는 이제 인천, 자, 상승할 수도 있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상승하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는 보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1.2%에서, 그리고 이제 아파트 기준이고요. 자, 서울 주택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 1% 정도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보고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그 뉴스를 보실 때, 자, 상승한데 이렇게 꼭 우리가 받아들일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인지 아니면 전국인지 꼭 여러분들께서 조금 세분화돼서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면서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